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네, 이 패턴 하나만 마스터해도 단기 매매에 성공한다는 그런 주제로요.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요, 이겁니다. 이 파동과 패턴에서 주요 패턴, 차트의 주요 패턴 제가 설명할 거고 단기 매매에서 필요한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5일선과 3일선. 그러니까 3일선과 5일선 이평선과 그리고 또 패턴과 결합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엄청 강력한 기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요 이 5일선 기법과 양음량 패턴이 결합이 되면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높은 확률을 자랑하는 그런 단기 매매 기법이 탄생해요.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법이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써왔던 그런 매매 기법이지만요 아직 익히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익힌다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배울 부분은요, 이제 패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로메카를 매매했기 때문에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유로메카를 이제 매매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제 매매 관점을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장대양봉 있잖아요. 양음량 패턴인데, 이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올 때는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기 매매자들이라든지 스윙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매물대 또 뚫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있잖아요. 바로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요.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위아래 움직이면서 이런 캔들이 위아래 움직이면서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래량 좀 감소하는 게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날 시세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음란 패턴이 예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상을 제가 오늘 하고 이 종목을 매매한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또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증시 일정을 매일 종목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모멘텀 매매라고 증시 일정에서 재료 매매 중에 한 축이거든요. 이게 모멘텀 매매가 뭐냐면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모멘텀 매매는요.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뉴스나 재료가 터질 때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어떤 뉴스나 재료가 터질 때요. 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 오늘 로봇이죠. 수급이 몰리는 종목군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 보시면은 로봇이 가장 강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로봇들이 다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 매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로봇주들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9월 1주차 이렇게 증시 일정했다가 모멘텀 매매로 뭐가 가능성이 크냐면 반도체. 지난주 하나 마이크론이 상한가 가면서 신고가 돌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수급을 또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첫 번째로 탑1으로 제가 모멘텀 매매 종목으로 뒀고 두 번째로는요. 역시나 로봇주가 10월달에 엄청 핫해요. 9월 10월달에 이슈가 많아요. 증시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로봇주들도 수급들이 최근에 차트 좋아지고 수급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로봇들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멘텀으로. 여기 보시면 뉴로메카 있잖아요. 그리고 SBB테크 오늘 강했던 다 강했어요. 로봇주들이. 근데 여기나 역시나 이 차트 패턴도 좋았기 때문에 이 모멘텀 관련주로 이슈가 터지면 급등할 수 있다. 이걸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음량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보시면은 이 양음량 패턴은요. 보세요. 지루한 행보를 보이던 주가가요. 의미 있는 추세선 돌파. 이 추세선은 제가 여기서는 박스권 추세로 뜨는 겁니다. 추세선이라는 건 이런 것도 추세선 돌파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 또 이렇게 반면에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요.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상단으로 돌파하는 이런 구간도 추세선 돌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박스권 돌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가, 요건 전고가죠. 전고가 및 신고가 등 강한 저항대를 돌파. 이건 오늘 신고가 돌파 실패했고 신고가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신고가 돌파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1등을 하다가 중간에 교체됐어요. 그건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고가를 돌파하거나 이런 돌파할 때 있잖아요. 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났잖아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럼 순환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순환 매 중에 오늘 이제 초반에 1등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날 이게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전일날요.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음봉이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루 쉬어가기 패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쉬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날 이렇게 다시 다음날 또 추가 급등을 할 거라고 판단이 하시는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좀 손절시키고 다시 떨어지고 손절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그래서 이런 도전 캔들이 잘 나와요. 의미 있는 전고 돌파하고 나서. 그러면 누가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상한가 돌파하고 나서 다음날 12% 추가 급등했잖아요. 이런 바로 추가적인 급등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기 매매로 이런 걸 많이 따라가요. 그렇지만 이제 뉴로메카는 하루 쉬었다. 양음양 패턴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양음양 패턴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양음. 두 번째로는 이 음봉이 나오는 패턴은요. 더 이상 이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뭐죠? 에코프로 BM.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양음양 패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다음날 양음양 패턴을 예상하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고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양봉 나오면서 양음양 패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최후의 시세 분출인 음봉이에요. 장대 음봉이에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안 좋아요. 거래량이 터진 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전고점,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양음양 패턴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까 뉴로메카처럼요. 이격이 돌파하고 나서도 이격이 벌써 50% 정도나 벌어진 종목이 이렇게 벌어진 이격이 큰 종목에서 이렇게 음봉 깔고 도지형이 나오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요. 이거는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양음양 패턴으로 예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 조심하고 또 최후의 시세 분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서는요. 이거는 양음양 패턴으로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제가 공략하는 건 첫 번째 패턴이겠죠. 그쵸?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하루 쉬어가는 도지형 캔들. 오늘로 따지면 뉴로메카가 그런 사례이겠죠. 그쵸? 이런 뉴로메카. 그래서 이런 뉴로메카 패턴을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캔들의 거래량 있잖아요. 이 캔들의 거래량은요. 이날 좀 전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음봉 나올 때요. 그리고 검증적으로 떨어진 게 좋고 그리고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좀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걸 보시면요.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를 전고점으로 보면 여기가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걸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지배라고 쳤죠. 이 저항이 지지가 되죠. 다음날 음봉 여기 지지가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3일선이 겹치죠. 3일선 이평선이죠. 이 이평선 3일선을요 급등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이시죠? 노란색 급등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바라든지 이평선 첫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다중 지지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요 지지 확률이 높고 여기서 이제 도지형 캔들이 완성된다면 다음날 급등할 수 있는 준비를 됐다 이렇게 보시고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증시일정도 보여드렸잖아요. 로봇주가 이번에 핫했는데 테마 순환이 일어날 건데 뉴로메카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전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강한 종목의 특성을 가진 재료. 이게 재료가 9월, 10월에 모멘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한 종목입니다. 강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면 제가 반도체랑 로봇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드린 거고 이 횡보 과정에서 충분한 물량을 모으고 나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장음량 그 기본 패턴에서 기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의미 있는 전고점에서 이격이 의미 있는 전고점에서 이격이 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에코프로 BM처럼요. 이미 이격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봉 조정 시 세력이 이탈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거래량 급감. 이 거래량 급감이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뉴로메카도 좀 이 스맥처럼 예를 들면 스맥 보시죠? 스맥도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돌파 나왔죠? 돌파 나왔잖아요. 이렇게 돌파 나오고 나서 지난주에 이 거래량 급감이 나왔잖아요. 음봉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5일선과 이제 전고점을 지지받고 저지바죠. 이것도 저지바 5일선 지지받고 둘 다 그쵸? 5일선과 저지바 저항이 지지가 되는 첫 지지. 그리고 나서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시세 분출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봉 조정 시 이제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거래량 급감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양음량 패턴 변형이죠. 양음량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양음량은 맞죠. 근데 양에서 양이 급등이 나온 건 아니었고 한 6%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급등이 크게 나왔죠. 이거 변형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음량 변형 패턴.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장대 음봉에서의 거래 급증은요, 이 거래 급증 있잖아요. 여기서 크게 나와버리면 여기 또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음봉 깔아버리면 그거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가 위치에 상관없이 세력이 단기 이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격이 넓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고점 돌파할 때, 이격이 크지 않으면서도 다음날 음봉 나올 때 거래량 급감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오늘 매매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저께 매매한 거랑 같이 그거 복습할 게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로메카를 매매를 했거든요. 오전장에 저는 뉴로메카랑 SBB테크를 1등주 후보로 봤어요. 그리고 초장에 뉴로메카가 잘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1등주로 보고 이거를 매매를 했던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서 차트 보시면은 다 똑같죠? 돌파하고 나서 양음량 패턴.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게 1등이었다가 이제 장중에 SBB테크 1등을 변했거든요. 이게 신고가 돌파 못하니까 실망 매물 나오고 떨어지고, 이거는요 121선이죠. 그리고 5만원 라운드 비교죠. 그리고 어때요? 전고점까지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5만원 라운드 비교 전고점 121선까지 장기 이평선, 이평선까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이제 이 수급이 여기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저처럼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1등주로 교체되면서 거래량이 더 분출하고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체크했어요. 실시간으로. 저는 뉴로메카를 1등으로 봤단 말이에요. 488억이 터졌어요. 오전장 초반에. 그리고 나서 같이 이게 보면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뉴로메카를 보시면 이걸 볼게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한 거잖아요. 이게 보시면 오전장에 이제 이거 디마크 고가입니다. 이 디마크 고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그 다음에 전일 고가를 돌파했어요. 그쵸? 뉴로메카로 적게요. 보이시죠? 여길 돌파하는 순간부터 전 관심을 가졌고 바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조금 기다렸습니다. 전일 고가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PL 2라인이나 1라인에서 지지받겠다 싶고 여기다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제가 복습했던 대로 N자형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좀 크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VI 걸리고 나서 매도를 한 타점입니다. 이제 분할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다 매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5만원까지 최대 여기까지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5만원이 라운드 비교 구간이잖아요. 그쵸? 5만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라운드 비교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갔습니다. 요것만 해도 10%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59,000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할까? 1등이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N자형 2차 파동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라인에서 이제 7%에서 던진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던졌는데, 장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SBB테크가 보시면은,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PL 1, 2 라인 있잖아요. 대장주보요.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가는 모습 보세요. 이해되시죠? 2차 파동 이후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것을 한번 체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SBB테크를 한번 보세요. 이걸 또 보시면은, 복습이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이 5만원 라운드 비교잖아요. 그쵸? 5만원 라운드 비교입니다. 이 5만원 라운드 비교가,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그쵸? 이 2평선도 깔려있죠. 이게 되게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일날, 이것도 역시나 양음량 패턴으로 보면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못했잖아요. 또 막혔잖아요. 이 이평선 121선에서 막혔고, 또 5만원 라운드 비교에서 막혔고. 그쵸? 그리고 오늘 강력하게 돌파했어요, 이게. 여기서는 돌파 못했는데, 이제, 뉴로메카가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제 5만원 구간에서 이제, 좀 SBB테크로 바뀌면서 여기서 5만원을 돌파하더라고요. 여기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으로 수급이 쏠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이 이 전일고가 부분을 5만원 부분을 뚫으면서 여기를 뚫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뚫었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5만원이라는 거는 강력한 저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 라운드 피겨이자 이동평균수 121선이자 전고점까지 이렇게 깔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뚫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 PL1 라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타고 나서 쭈쭈쭈쭈쭈쭈 타고 나서 이탈하지 않고 상한가까지 간 겁니다. 예, 제가 어저께 PL1 라인이랑 PL2 라인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1등주, 2등주도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로봇이 탑 원섹터라는 거는 매매 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탑 원섹터에서 후속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신규로 재료가 나올 때 그건 스캘핑 대상으로 제가 삼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오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차트는 좋아요. 그쵸? 장기평선 뚫고 전고점 뚫었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리고 재료가 나왔어요. 이게 후속으로 부각받으면서.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이삭 엔지니어링 특징주 쳐보세요.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거를 복습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삼성과 어쩌고저쩌고 로봇. 오늘 로봇이 하셨잖아요. 그쵸? 탑원 섹터였잖아요. 그럼 2시 10분에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급등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길 노리라는 거예요. PL2 라인.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죠. N자형 패턴. 그리고 돌파했잖아요. 오늘 여기 구간이. 11,000원 돌파했으니까 의미 있는 매매 때 돌파했구나. 오늘 탑원 섹터가 로봇이었으니까 이 로봇주에서 신규 재료가 나온다면 강한 탄력을 볼 수 있다. 스캘핑 대상을 삼는다. 스캘핑을 못했다면 이런 데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게 급등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동도 있어요. 대동도 오늘 보시면 이제 분봉 일본봉으로 보면 역시나 윗꼬리를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왔습니다. 대동 볼게요. 복습하는 과정에서 보는 겁니다. 특징주 쳐보세요. 그럼 역시나 이것도 아침부터 나왔어요. 그쵸? 특징주 로봇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후속으로 이렇게 SBTech와 뭐예요? 이거 뉴로메카 그런 거 상승하고 나서 후속으로 부각돼서 나왔는데 이거 공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1차 급등은요. 그래서 1차 급등은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탑원 섹터라는 걸 빠르게 인지했으면 그쵸? 이렇게 급등할 때 N자형 1차 급등, 2차 조정 1차 조정 그리고 급등. 제가 여기서 매번 많이 설명드렸던 게 뭔가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3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저점 있잖아요. 이 저점이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 오면서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일 고가를 돌파할 때 이제 강력한 지지로 이제 저항 돌파하고 나서는 지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원리. 그리고 전일 고가뿐만이 아니라 PL2 라인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지지받는다면 한 번 더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 꼬리를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게 탑원 섹터잖아요. 그리고 후속 재료도 나왔으니까 한번 이제 매매해볼 수도 있었던 거죠. 저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뉴로메카와 SBB테크의 거래 등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집중해서 초반 급등주 초반 1등주 후보 잘 잡으면 수익률도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집중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만약 혼자 있으면 했을 수도 있겠네. 혼자 만약에 하면은요 이런 거 스캘핑으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있잖아요. 전일 잘대항봉 이거 다 봤어요. 다 봤던 거고 뉴로메카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것도 보시면은 PL 이거죠? 이렇게 패턴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 때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PL 1, 2 라인에서 이걸 1등주 후보로 봤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서 잡았던 거죠. 조정 시 그래서 이제 급등을 던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3일선 제가 여기서 보시면 3일선 있잖아요. 이 급등주선 이건 3일선이죠.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이 3일선을 지지받고 아까 전고점도 지지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음봉 나와서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이렇게 많이 지지받으면 좋습니다. 거래량 급감이 나오면서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전고점 저지바 그리고 이평선 라인
음봉,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로봇 이슈가 모멘텀 이슈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순환매 속 1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략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조금 좋습니다. 이제 음봉 나올 때요. 그 부분들을 체크하라고 제가 여기다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이후 재급등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은요, 계속 했던 거고, 이제 요약을 하고 마무리 짓게요. 오늘 배운 양음양 패턴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볼게요. 이 뉴로메카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 발생, 이겁니다. 이 조그만한 박스권은 여기 이날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큰 박스권은 여기서 돌파했죠. 그렇죠? 그럼 큰 박스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날 지지를요, 저항을. 그리고 두 번째, 준상한가 다음날 거래량 급감, 이 거래량 급감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까 스맥처럼요. 이건 조금 신뢰도는 스맥처럼 조금 절반 이상이가 떨어지는 게 좋은데 어쨌든 거래량 급감이 감소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단기 이평선, 3일선, 급등선, 5일선, 이건 단타선이라고 하거든요. 3일선과 5일선은 단타선이에요. 지지후 아래꼬리 발생하고 위로 하고 마감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잠깐 이동평균선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것들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단타선이에요. 5일선은 여기 단타선이라고 제가 여기다 옛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선, 그리고 60선, 이건 나중에 이평선에서 다 다룰 텐데, 오늘 핵심은요, 3일선과요, 5일선은 단타선이에요. 단타선인데, 3일선은요, 급등주선이에요.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는데, 급등주들이 보통, 여기 3일선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SBB테크로 보시면요, 이거를 보신다면, 이거는 3일선 같이, 5일선이 다 같이 지지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단타선으로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뚫어갖고 거래량이 터진 거고, 저는 이거를 더 주요하게 봤던 겁니다. 오전장에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는 음봉 조정 후 다음날 갭상승 3% 내외.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거는 3.7% 나오고 시작했는데 아마 뉴로메카가 더 컸을 겁니다. 뉴로메카 한번 볼게요. 예, 4.8%, 3%에서 3% 내외 갭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조가 및 단타선 지지받으면서, 이 단타선 3일선 있잖아요. 이 3일선 잘 지지받으면서 거래량 분출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분출하면서 재급등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전장 제가 말했잖아요. 이슈 있어? 뉴스 있잖아요. 로봇 뉴스 다 포착했고 1차 급등 놓아주고, 그쵸? 재료를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거래량이랑 이제 거래대금이랑 1차 급등 때 뉴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올랐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아까 체크했잖아요. 그쵸? 다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를 SBB테크랑 뉴로메카로 봤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뉴로메카가 더 좋았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다시피. 그래서 공략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BB테크가 왜 1등주 탈환했냐면, 이게 신고가 돌파 실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SBB테크로 간 겁니다. SBB테크 아까 5만원 라운드 픽을 돌파하자 120일선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돌파했잖아요. 그럼 거기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그다음부터 좀 힘이 약해지고 SBB테크가 1등한 겁니다. 그리고 이 1등이 되고 이제 로봇주가 다 오르니까 이제 후속으로 뭐예요? 부각받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삭 엔지니어라든지, 여기단 적진 않았는데, 이삭 엔지니어라든지 아까 봤죠. 그리고 대동, 그쵸? 이런 것들이 재료 나오면서 아까 엄청 이렇게 급등했던 곳을 보여주셨죠. 그게 상한가 같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스타 등이라든지 로봇들이 다 급등했는데 다 양음양 패턴입니다. 보시면 제가 몇 개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 양음양 패턴, 양음양 패턴, 양음양 패턴, 양음양 패턴, 그쵸? 근데 이건 양음양 패턴인데 뭐죠?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나서 올라가는 패턴. 근데 이거는 다 오늘 양 패턴이 나오면서 다 전고점이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쵸? 미리 돌파한 게 아니라 오늘 양이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한 겁니다. 이해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양음양 패턴 이거죠.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양봉이 나오는 거. 이거는 양에서 나온 거잖아요. 돌파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해서 오늘 공략을 해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이제 단타선 지지면서 거래량 분출하면서 재급등,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음양 패턴은요, 전통적으로 세력주를 이렇게 공략하는데 효율적인 단기 매매 급소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봉에서 여기서 스윙으로 음봉 눌림 확인하고, 아니면 종가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급등하면 던지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테마 순환 노리는 사람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이렇게 접근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음날 급등할 수 있겠다 하면서 다 관심으로 그냥 둡니다. 이게 다 관심으로 두고, 저는 대장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경험이 많으니까 다음날 대장주로 포착해갖고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음날 순환되는 게 이걸까 차트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대장주 파악해갖고 매매를 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돌파 나오면서 이렇게 양 패턴이 나올 때 양 패턴이 나올 때 이렇게 대장주 공략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패턴 중심으로만 설명을 했지만요. 재료 분석.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로봇 테마 이번 주에 핫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재료 분석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일정까지 다 확인해봤어요. 9월이랑 10월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 않지만 로봇 일정이 쭈루루루 엄청 많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 상장 IPO가 있고 IPO가 엄청나게 그 관심을 받는 IPO예요. 그럼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차트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료 분석도 끝났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매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히스토리를. 그렇기 때문에 끼는 종목들도 알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특성도 알고 이 특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제가 뉴로메카와 SBB테크를 오늘 아침에 관심을 갖고 공략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 분석도 잘 돼 있고 종목의 과거 차트상 특징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적용해봐갖고 아까 단기 매매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1등주는 N자형 패턴이 잘 나오기 때문에 PL 1, 2 라인에서 공략했던 거고 테마선 지지받으면서 잘 갔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아까 SBB테크도 비록 후속으로 SBB테크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돌파할 때부터 강력하게 갔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잘 이제 보고 분봉상 타점 잡아갖고 매매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한요, 단기 매매 전후코스라면요, 오늘 설명한 5일선 지지받고 양음양 패턴이 나오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매물대 돌파할 때 1, 2등 잘 잡아갖고 매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중요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매매들과 관련해갖고 관련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양음양 패턴이랑 이제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있을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좋은 더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명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